김종성의 2021년 12월 21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인 윤석열 가문, 인상적인 세 번의 결혼을 저 AI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김종성의 히스토리 시리즈의 일부이며 부제목은 번영구가에 온 논산 파평 윤씨 가문 이야기입니다.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파평 윤씨다.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이 이 가문이 최초 근거지다. 파평 윤씨의 시조는 고려 태조 왕건을 도운 공로로 공신지위를 받은 윤신달이다. 윤신달이 파평 윤씨 제1세다. 동북 구성으로 유명한 파평 윤씨 제5세 윤관에 관한 기록이 고려사 윤관열전이다. 윤관열전은 윤신달과 관련해 고조부 신달은 태조를 보좌해 사만공신이 됐다고 알려준다. 사만공신은 고려 건국 18년 뒤인 936년부터 940년 사이에 제정된 공신제도로 추정된다. 이 시기부터 이 가문은 고려 수도 남쪽인 파평에서 특권층으로 성장했다. 파평 윤씨들은 조선시대에도 번영을 구가했다. 학문적 능력을 비롯한 이 가문이 역량이 번영의 밑거름이었다. 그에 더해 왕실과의 결혼도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조선 왕조에서 왕후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 바로 이 가문이다. 세조 수양대군의 부인인 정의왕후, 성종의 부인인 정현왕후, 중종의 부인인 장경왕후와 문정왕후가 파평 윤씨 출신이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지만 부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 겸 한국경제학 회장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중림리 출신이다. 논산은 윤석열 조상들이 대대로 거주한 곳이다. 파평 윤씨 일부가 논산에 정착한 것은 제21세 때였다. 윤기중 전 교수가 제34세 손님으로 이 가문이 이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소론당 지도자인 제25세 윤증의 종손인 윤하식 씨와의 인터뷰에 기초한 2021년 1월 12일자 중앙일보 기사 윤가는 나서는 성격 아니다. 는 제21세 손 윤돈이 이곳에 정착한 시점은 중종 때인 1538년이라고 말한다. 한편 2013년에 국가기록원이 편찬한 기록인이라는 학술지의 여름호에 실린 이현숙 한국고전번역원 전문위원회 기고문인 문중교육의 산실, 논산병사리 는 그 시점이 1540년에서 1550몇 년대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윤하식 씨의 발언과 이현숙 전문위원의 연구 결과를 함께 감안하면 연산군 다음인 중종 인종 명종 시대의 어느 시점에 윤돈이 논산에 정착했으리라고 볼 수 있다. 윤돈은 제20세인 윤선지의 새아들 중 둘째다. 그는 부형제와 달리 파주에 살지 않고 논산으로 이주했다. 객지에 정착하는 일이 오늘날보다 훨씬 힘들었던 그 시절에 논산으로 이주한 파평 윤씨 일부는 얼마 안 있어 큰 가문을 형성했다. 윤돈이 정착한 지 100여 년 만에 연산의 광산 김씨, 회덕의 은진 송씨와 더불어 호서 3대족으로 꼽히게 됐다. 충청도 일원에서 3대 명문가가 된 것이다. 객지에서 그처럼 빨리 성장한 것은 이 가문 특유의 학문적 능력 때문이지만 그에 더해 인상적인 구국 활동에도 기인했다. 윤돈의 아들인 제22세 윤창세는 임진왜란 의병장으로 활약했고 윤창세의 삼남인 제23세 윤전은 이괄은 한때 인조임금을 호위하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 활약했다. 윤전은 강화도에서 순국했다. 두 요인에 더해 신속한 성장을 도운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 윤돈이 논산에 평생 정착하게 된 데는 처가인 류씨 가문의 남자 후계자가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현숙 논문은 윤돈의 논산 정착의 밑바탕이 된 것은 처가로부터 상속받은 전답 174마지기와 노비 17구 였다면서 윤돈과 그 후손들이 류씨 가문이 제사를 책임지는 대신 그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설명한다. 이런 가운데
윤돈 혈통은 16세기 이후의 당쟁에도 적극 개입했다. 이들은 개혁 세력인 살인파 즉 유린파가 서인당과 동인당으로 갈라질 때 서인당 편에 섰다. 서인당이 노론당과 소론당으로 분화될 때는 소론당 편에 섰다. 그런 뒤 소론당에서 지도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윤돈에게서 윤창세가 태어나고 윤창세에게서 제23세 윤왕이 태어났다. 윤왕에게서 제24세 윤문거, 윤선거 등이 출생했다. 윤석열 가계는 윤문거에 기원을 둔다. 한편 윤선거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소론당 지도자인 제25세 윤증이다. 윤증은 이 가문이 배출한 가장 유명한 당파 지도자 중 하나다. 윤증이 소론당 지도자가 된 것은 1차적으로는 그 자신의 리더십과 학문적 역량을 기인하고 2차적으로는 가문이 지닌 특별한 지위에 기인했다. 이 가문이 성리학 분파를 이끌고 있었다는 점이 그의 정치적 지위에 결정적 작용을 했다. 가문이 혈연 공동체일 뿐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공동체 역할까지 했던 시절이다. 학문과 교육도 주요 선비 가문들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그래서 유력한 선비 가문은 지금의 대학과 비슷했다. 그런 가문이 계승자들은 대학 총장이나 이사장 비슷한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고 학문과 정치가 상통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 역할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윤증이 소론당 지도자가 된 데는 이런 메커니즘이 결정적 도움을 제공했다. 그런데 애초에 서인당의 학문적 구심점은 율곡 이이와 우계 성운이었다. 율곡의 학문은 김장생을 거쳐 송시열에게 계승됐다. 한편 성운의 학문은 윤증의 할아버지인 제23세 윤왕에게 계승됐다. 성씨 가문이 갖고 있던 학문적 정통성이 윤왕을 통해 윤씨 가문으로 이전된 배경이 있다. 2007년에 유형연구 제15집에 실린 최근록 충남대 명예교수의 논문 명제 윤증의 학문 연원과 그 학맥 은 성운이 아버지 성수침의 학문을 가학으로 전수받은 뒤 윤왕, 윤전 부영제가 성운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말한다. 그런 상태에서 윤왕이 성운의 사위가 되어 정통성을 계승함에 따라 성운의 가학이 논산의 파평 윤씨들에게 넘어갔다고 설명한다. 류씨 가문과 만난 뒤 논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성씨 가문과 만난 뒤 성리한 명문가로 우뚝 선 논산의 파평 윤씨들은 그 뒤 소론당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에 번영을 구가했다. 오늘날의 재벌에 비견되는 벌열 반열에 오른 이 가문은 광해군 다음인 인조시대부터 구한말 고종시대까지 커다란 굴곡 없이 안정적 성장을 구가했다. 1996년에 조선사 연구 제5집에 게재된 차장섭 삼척산업대 교수의 논문 조선 후기 벌열과 당쟁 은 소련 가문들 중에서 인조시대부터 고종시대까지 일관되게 번영을 이어간 가문은 동네 정씨와 더불어 파평 윤씨뿐이었다고 설명한다. 파평 윤씨가 4명의 왕후를 배출한 조선시대의 논산의 파평 윤씨들은 류씨 가문 및 성씨 가문과의 결혼으로부터 결정적 영향을 받았다. 이 두 번의 결혼은 논산의 파평 윤씨 역사에서 인상적인 흔적으로 남아있다. 2021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출마했다. 그의 명우는 장모 최은순 씨 및 부인 김건희 씨와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다. 당선되든 당선되지 않든 최은순, 김건희 씨의 이력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김건희 결혼은 논산의 파평 윤씨 역사에서 세 번째로 인상적인 결혼이 될 가능성이 있다.